안녕하세요. 노트계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노버가 새롭게 출시한 요가 730이라는 모델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요가 730 13IKB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제 위스키레이크 모델 이전에 카비레이크 리플레이스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그 이전 사양이기 때문에 13IKB라는 모델명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지금 이제 위스키레이크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IW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명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 그 레노버 요가 시리즈가 시계치 힌지에서 이런 일반 360도 회전되는 단순한 형태의 힌지로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 그 시계치 힌지가 후면 전체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기에는 좀 유니크하고, 그리고 또 두께를 줄이는 데는 좀 주했습니다만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그걸 그 문제가 발생해서 소비자들이 나중에 수리를 해야 될 때 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순한 형태의 360도 회전 힌지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키보드 안쪽을 보시면 이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을 아주 넓게 도포를 했어요. 요걸 이렇게 코팅을 쭉 해놓은 이유는 키보드 위쪽으로 물이나 뭐 커피, 주스 뭐 이런 액체가 쏟아졌는데 안쪽으로 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는 겁니다. 메인보드가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데 위로 이렇게 물이 쏟아졌을 때 이 아래쪽으로 흐르고 위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작 메인보드 쪽으로는 물이 침투되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줍니다. 또 메인보드 이쪽에 보시면은 음박 테이프로 절연을 해놨고, 물이 침투했을 때 메인보드 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지 않도록 이렇게 코팅을 해놨고요. 이 메인보드라든지 뭐 SSD 메모리 이런 것들은 정전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 정전기는 전류량은 극소지만 이 전압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연 방식도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요거를 A면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B면이라 그러고 C면이라 그러는데, C면 본체 상단 케이스 보시면은 요 앞쪽에는 알루미늄 플레이트, 알루미늄 합금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 안쪽에 마그네슘 합금제로 뼈대를 구성했습니다. 이 뼈대가 그냥 롤케이지 형식으로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이중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요 부분에는 또 이렇게 롤케이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하판을 벗겨낸 상태에서도 뒤틀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실제로 충격에서 내부 부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작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긁어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메탈 소재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터치패드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탈 가이드로 보호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메인보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AES 방식을 이제 액티브 펜이라고 그러죠. EMR 방식이 있고 AES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운용이 되는데, 액티브 펜이라고 해서 이렇게 EMR 방식은 전자기 공명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액티브 펜은 이 펜에서 자체 전원을 사용하는, 여기 보시면은 그 4A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을 해서 펜에서 직접 신호를 발생시키면 그 신호를 디지타이저가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EMR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AES 방식, 구조가 좀 단순하고 직관적인 AES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 사용되는 방식도 AES 방식이고요. 레노버도 투인원 제품군의 AES 방식의 디지타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체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해서 펜을 잃어버리지 않게 수납할 수 있는, 여기 USB 포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딱 끼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분실의 위험도 없고, 펜을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AES 펜은 이렇게 내부 전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체 안에 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MR 방식은 전자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자기를 통해서 전류를 코일 인식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디지타이저랑. 그래서 펜을 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에 이렇게 펜을 내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17인치 되는 큰 모델 같은 모르는데, 이렇게 얇고 가벼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죠. 자, 메인보드 보시면은요, 메인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네요. 보통 이런 13.3인치 투인원 추경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이렇게 손바닥만 해가지고 이쪽 좌우측 중에서 한쪽을 서브보드로 연결을 해서 이제 베이스부로 활용을 하는데, 얘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넓게 펴서 하나의 원보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저전력 프로세서, 그러니까 15W, TDP 15W의 저전력 프로세서에다가
UHD 620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간소화된 쿨링 시스템을 적용을 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뭐 그런 어떤 프로세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사들이 되게 간소화된 쿨링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 제품을 보시면은 듀얼 팬 구조에 상당히 좀 복잡하면서 그러면서 얇고 가볍게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 이렇게 쿨링팬이 촘촘하게 제작되어 있는 그 쿨링팬들은 LCD가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되는 리퀴드 크리스탈을 굳혀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액체 상태 재료로 이렇게 가공을 하려면 이제 강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경화 물질로 폴리머 형태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머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 면이 고르고 밀도가 높아지고 얇게 성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전 시 냉각 효율도 높아지고 정교한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그 동시 소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초경량 모델에서 소음 제어를 이렇게 작은 구조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때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 방식의 쿨링팬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듭니다. 메모리는 이렇게 메인보드 고정 방식이고요. 8GB DDR4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렇게 저전력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초경량 모델의 경우에는 LPDDR3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능적으로 좀 이점이 있는 DDR4를 사용을 했고요. 프로세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텔 8세대 i7 855U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최근 위스키레이크 프로세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요즘 이제 출시되는 제품들은 85655U라든지 8265U, 그러니까 8265U는 이제 i5고요. 8565U는 이제 i7이죠. 저전력 프로세서도 이제 최근에 8세대로 넘어가면서 쿼드코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듀얼코어였습니다만, 그래서 i7과 i5는 쿼드코어예요. 그리고 각 코어당 2개 스레드를 갖추고 있어서 8개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TDP는 이전 저전력 프로세서에 동일한 15W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장 그래픽 사용하고 있고요. UHD 620 내장 그래픽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프로세서를 예전에는 이제 CPU라고 했는데 요즘은 AP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CPU 외에 통합형 그래픽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IO를 관장하는 사우스 브리스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 컨트롤러도 들어가 있고. 좀 더 AP가 발전하게 되면 이 안에 메모리와 무선랜까지도 이제 통합이 돼서 올인원, 진정한 의미에서 올인원이 구현이 될, 그렇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JBL은 하만 인터내셔널의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죠. JBL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JBL의 사운드 코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JBL과 라이센싱 계약이 되어 있어서 JBL의 사운드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유명 오디오 브랜드를 채용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제품 설계를 합니다. 노트북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하만카돈, 다인오디오, 마크레빈스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와 협업해서 사운드를 조율을 하고 브랜드 라이센싱을 해서 사운드 품질을 높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소리 들어보니까 소리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초경량 투인원 노트북 중에서는 사운드 성능 좋은 편입니다. NVMe라고 얘기하죠. NVMe 비휘발성 메모리의 약자고, 이가 그 PCIe의 E입니다. 그래서 PCIe 기술을 이용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저장장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삼성 컨트롤러 들어가 있어요. 삼성 컨트롤러, 도시바, 삼성 마벨 뭐 이런 컨트롤러 굉장히 괜찮은 컨트롤러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요 뒤쪽으로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에서 출시되는 NVMe 방식의 M.2 규격의 SSD는 버티컬 방식의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512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256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512 같은 경우는 뭐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2GB SSD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테이프는 이제 절연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잘 붙여놔야 됩니다. 자, 메모리에는 이렇게 냉각판이 들어가서 그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좀 차단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처음에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가 되어 있어요. 자, 배터리를 보시면은요, 배터리는 얇은 형태의 4셀 구조네요. 4셀. 하나, 둘, 셋, 넷. 공진전은 3.84셀 2개를 직렬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조를 병렬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S, 2P 방식. 2개를 직렬로, 2개를 병렬로. 아호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48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800mAh니까 3040mAh 셀 2개를 직렬로 해서 두 조로 이렇게 병렬로 해놨다는 거예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요.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리튬 이온은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요거는 이제 고체 젤 타입이죠. 그러니까 응급한과 양극판에 들어가는 전해질이 액체냐 아니면 젤 타입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이 폴리머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형으로 또 이렇게 모양을 여러 가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어서 노트북을 좀 얇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얇고 넓은 형태예요. 우리가 배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이 배터리 안에는 이제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리튬하고 이제 코발트. 코발트는 말하자면 이제 리차지를 담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코발트가 많이 들어갈수록 리플레시를 계속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리튬은 이제 배터리의 원래 기능인 이제 전기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그래서 산소랑 결합해서 이제 전력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걸로 11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레노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시간 정도는 편하게 쓰시면 한 6, 7시간 정도는 뭐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최대치고 좀 아껴서 사용하시면은 근무 하루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용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3인치입니다. 13.3인치에 베젤이 굉장히 얇아요. 이 강화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매트리스 방식으로 해서 인피니티 글라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한 4mm 정도 되나요? 베젤이? 5mm, 그러니까 이 끝까지, 이 테두리까지 다 하면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네로 베젤이라고 그러죠. 뭐 극소 베젤. 최소 베젤. 요즘은 이렇게 네로 베젤 디자인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베젤을 얇게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구획을 시키고 노트북의 면적이 작아지고 면적이 작아진다는 건 전체 체적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다 작은 하우징에 큰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 있으니까 휴대도 좋고 사용 편의성도 좋아지는 거죠. 위쪽 베젤도 상당히 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나오는 노트북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인데 이쪽에 이제 720p 그 웹카메라를 집어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AES 방식의 디지타이저 들어가 있고요. 4096 P랍을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포인트 멀티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텐트 모드를 한다든지 스탠드 모드를 한다든지 태블릿 모드를 한다든지 노트북 모드로 자유롭게 변신이 되기 때문에 10포인트 멀티터치 기능이 들어가야 제품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키보드는 뭐 이런 식으로 레노버 퓨전 키보드를 레노버 키보드의 특징이 이렇게 아래쪽을 봉긋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디자인이죠. 여기 손가락 둥근 돌기하고 이렇게 딱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부드러운 터치감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 센서 여기 들어가 있고요. 터치패드 아주 넓게 시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요, 인터페이스는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사운드 단자 들어가 있고요. 사운드 단자. 요게 이제 USB Type-C인데, 요게 썬더볼트 3.0 단자입니다. 인텔과 애플이 만든 규격이죠, 썬더볼트. 현재는 3.0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요게 전송 속도가 40Gbps이기 때문에 USB 3.1 Type-C보다 4배 빠릅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정말로 4배가 빠르다는 건 아니고요. USB PD 충전기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USB-C 단자 방식으로 충전기 자체가 USB-C 단자 방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USB-C 타입이에요. 그래서 고속 충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면 이제 USB 3.1 타입 A 단자가 있죠. 요거 없으면 불편하니까 요거 단자도 마련을 해놨어요. HDMI 단자가 없으니까 예전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노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개 어댑터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USB Type 2 HDMI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댑터 제공하고요. 하나 더 USB Type 2 D서브 어댑터도 제공합니다. 아주 옛날 모니터도 사용할 수 있다. 업무 환경에서는 D서브 단자 사용하는 모니터 아직도 쓰시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합판도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성형이 잘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쿨링팬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배열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조립을 다시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레노버 요가 730 13 시리즈는 스펙에 따라서 뭐 130만 원에서 한 170만 원 사이에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스펙 부분에서는 뭐 소비자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투인원 노트북 중에서는 잘 만들어진 노트북이다 뭐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관련된 경쟁 제품들과의 어떤 상품성들을 면밀하게 비교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이 제품을 구입하실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제 유저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무게가 1.1kg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1.222, 예, 12g 정도, 12g, 11g, 예,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고요. 어댑터하고 요걸 다 포함을 하면 1.573, 펜까지 포함하면 1.591, 예, 이렇게 해서 예, 무게가 나갑니다. 어댑터는 작고 가볍기는 한데 여기 395 케이블 방식이라서 휴대성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하네요.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레노버가 새롭게 출시한 요가 730 13인치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